Welcome bac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니 리딩입니다. Fly Guy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Hi Fly Guy를 우리가 챕터 1, 2를 거쳐서 오늘 마지막 시간 챕터 3에 오셨습니다. 챕터 3를 공부를 하고 전체적인 책 서머리를 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챕터 3는요. 17페이지에서 30페이지이고요.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 활동은요, 지난 두 번의 차시에 걸쳐서 했던 활동들과 유사한 활동을 통해서 복습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같은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일반 동사 과거형 찾기입니다. 그러면 또 17에서 30페이지를 아이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이런 동사들을 찾아내겠죠. 우리가 이런 활동을 이미 앞에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찾게 하는 것도 좋겠죠. took, said, had, did, flew, let, won 이런 동사들이 불규칙이고요. 규칙은 left, opened, liked, div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ed가 붙어있는 규칙과 그런 형태가 아닌 불규칙을 또 제가 라인을 다르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지난 2차 시에서 또는 1차 시에서 한번 찾았던 동사들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들한테서 끌어내는 게 더 많아야겠죠. 가능한 한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생각해내지 못할 때 탁탁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took, take의 과거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said, say의 과거형이라는 거, had는 저번 시간에 짚지는 않았어요. had는 불규칙 형태인데 이 have라는 동사를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have가 가지다인데 had가 가졌다 되는 거고, did는 do의 과거형이고 flew는 바로 2차 시에서 했던 fly의 과거형, let은 뭐뭐 하긴 내버려두다 라는 말인데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같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won은 win, 우승하다, 이기다 라는 뜻인데 win의 과거형이다. 그 다음에 규칙은요. 원래 형태가 어땠을까? 일단 ed를 떼면 되겠죠. 위에 laugh, 웃다 같은 경우 그냥 ed 떼면 되고요. opened도 저번에 했던 거죠. open. 그 다음에 liked는 d만 떼면 된다. like다. dive도 마찬가지. d만 떼면 된다. e로 끝나는 단어, 원형이 e로 끝나는 단어일 때는 그냥 d만 붙이면 과거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규칙 변할 경우에도 ed를 다 붙여야 되는 동사도 있고 이렇게 e로 끝나면 d만 붙여도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일반 동사를 찾았으니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찾는 활동, 바로 챕터 2 지난 시간에도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보다는 도움을 적게 해주셔야겠죠. 아이들이 또 이런 문장을 찾아낼 겁니다. Flies can't be pets. 저번 시간에는 아빠가 했던 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메이징 펫쇼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죠. 파리는 반려동물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Buzz was sad. 이 문장도 찾을 수 있고요. Flies are pests. The judges were amazed. The fly is a pet. 이렇게 문장을 또 찾아봤습니다. 또 제가 녹색과 빨간색으로 구별을 해놨죠. 저번하고 같습니다.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녹색과 빨간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최대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아는 대로 너 생각대로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명사가 온다는 거, 그게 녹색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슬픈, 놀라워하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와서 버즈는 슬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말이 된다. 이렇게 또 한번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요. 그 다음 활동은요. 또 챕터 3 전체를 훑어보면서 필요한 문장을 또 스캐닝, 찾아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이라는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어라는 거를 개념을 살짝 알려줬었습니다. 주어랑 동사가 있고 뒤에 뭐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다. 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읽은 챕터 3에서만 찾아봐. 다 못 찾아도
괜찮고 너가 이건 확실하다 싶은 거 몇 문장만이라도 찾아봐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좀 아이들이 이제 몇 가지 문장을 찾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찾은 문장과 아이들이 놓친 문장을 다 같이 챙겨주는 차원에서 화면에 이렇게 띄우십니다. Buzz to fly guy to the amazing pet show. 이 문장은 17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아이들이 이 문장을 놓쳤을 확률이 좀 커요. 왜냐하면 뒤쪽에 to the amazing pet show 이게 붙어 있는 바람에 요 뒤에 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fly guy가 목적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렇다라고 띄우시고 그 다음에 he opened the jar. 이 문장은 아이들이 많이들 찾았을 문장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but fly guy liked Buzz. 하지만 fly guy는 좋아했어, 버즈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어요. He had an idea. 그는 가졌죠. 떠올랐어. 뭐가 하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났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삼형식이에요. He did. 그는 했어. 무엇을 했죠? Some fancy flying. 이 some은요. 몇몇의 이 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상적인 멋진 비행을 했어 라는 말이에요. Then 그러고 나서 fly guy said buzz. 그러고 나서 fly guy가 said 말했어 buzz라는 말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동사와 목적어를 세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버즈가 데리고 갔어 fly guy를. 그가 열었어 유리병을. fly guy가 좋아했어 버즈를. 그가 가졌어 아이디어를. 그가 했어 멋진 비행을. fly guy가 말했어 버즈라는 말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문장을 문장의 형식으로 따졌을 때 영어 문장에서는 삼형식이라고 한다. 요거 알려주시면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를 오늘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라던가 투부정사라던가 그 다음에 대수로 연결되는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 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어라는 거는 무엇을 이런 한 단어인데 그 자리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변형도 가능하단다. 미리 문장을 많이 봐놓으면 그때 개념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챕터에서는 삼형식 문장을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다가 아니에요. 제가 띄운 것뿐만 아니라 대사가 나오는 말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 Should fly guy, he said. 이런 문장도 사실 삼형식이죠. 단지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대사인 관계로 앞으로 와 있고 he said가 뒤로 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대사가 나올 때는 뒤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쓰는데 아닐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뒤에 수식 어구가 붙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수식 어구가 없는데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도치를 시키느냐 아니냐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게끔 도치가 되어도 본래의 뜻을 유지해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도치를 굳이 안 시켜도 된다는 것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8페이지, 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같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동물 대회 어메이징 펫쇼에서 상을 받은 동물들이 지금 단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몸에 뭐를 달고 있죠. 그 안에 보면 글씨가 써져 있고 또 대문자로 써져 있어서 소문자 영어를 또 흔히 보다 보면 내가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자가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지금 빈 공간에 책의 빈 공간에 한번 옮겨쓰기 연습 한번 시켜주세요. 이 활동을 통해서 대문자와 소문자의 서로 연관관계 다시 다지는 계기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동물들이 어떤 상을 탔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 동물이 상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펫 대회니까 전부 펫이라는 이름표를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데 그 펫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다른 단어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죠. 조금 길어 보이는 단어도 보이고요. 그게 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giraffe 같은 경우에는 tallest pet이라서 상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tallest에서 익숙한 부분, 너가 아는 단어가 들어있어. 그게 뭔지 동그라미 한번 쳐봐. 그러면 아이들이 tall을 찾아낼 겁니다. tall이겠죠. tall에 EST가 붙었어요. EST가 붙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페이지에서 알려주기가 쉽겠죠. 흔히 말하는 최상급입니다. 고양이가 볼까요? 고양이는 뭐 때문에 상을 받았나요? cutest pet이라서. 어떤 동물이죠, 이게? 이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heaviest예요, heaviest. 다음에 또 fly가에는 어떤 동물이라서 받았나? smartest입니다. 가운데 있는 동물만 빼고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tall, 키가 큰, 그 다음에 cute, 귀여운, 그 다음에 heavy, 무거운, smart, 똑똑한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EST가 붙어서 가장 키 큰, 가장 귀여운, 가장 무거운, 가장 똑똑한 이라는 말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최상급이라고 한다. 어떤 상태가 최상에 이르렀으니까 가장 뭐뭐하다는 의미겠죠? 최상급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기법에는 살짝 차이가 납니다. tall 같은 경우에는 EST를 그대로 붙였어요. 맨 아래에 있는 smart 같은 경우에도 EST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cute는요, 원래 cute이 C-U-T-E로 끝나니까 굳이 이를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st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heaviest. heavy는 무거운이라는 단어인데 y로 끝나죠. y로 끝나는데 y를 i로 고쳐주고 est를 붙여서 heaviest가 만들어줬다. 원래 파닉스에서 이 소리를 내는 발음은요. 끝으로 갈 때는 y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중간에 들어올 때 i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준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 받은 이유가 뜨고요. 가운데 있는 이 동물 어떤 이유로 상을 받았나 봤더니 꾸며주는 말이 조금 길다 보니까 뒤로 가 있어요. 펫은 펫인데 어떤 펫이어서 받았냐? with, 가진 펫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냐? most leg 해서 다리들이에요. 어떤 다리들? 자, 이제 most를 한번 살펴봐 줄까요? 어떤 단어의 최상급이냐 하면 많은, many의 최상급입니다. 양을 나타낼 때는 much의 최상급이기도 하지만 이 다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리, many legs를 가장 많은 다리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mos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Fly Guy 1권이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남아있죠. 30페이지. 지금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는데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그 마지막 문장 봐주세요. And 그리고 so began a beautiful friendship.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동사인 began 앞에 있어야 되는데 so가 주어일 것 같지는 않죠. A beautiful friendship이 주어인데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라는 말 so를 앞으로 보내서 말 맛이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도치 구문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었답니다. 이런 뉘앙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버즈와 플라이가이의 우정이 시작이 되는구나. 어메이징 펫쇼에 가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한 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 3차 시 마무리를 할 때는요. 책 전체 써머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첫 시작 어땠지? 맞아, 한 소년이. 근데 그 소년의 이름이 뭐였어? 맞아, 버즈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지. A boy named Buzz met a fly. 버즈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뭐뭐라는 이름의 라고 할 때 named 쓰시고 그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버즈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met a fly, 한 파리를 만났대. 그래서 버즈가 그 파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He thought, think의 과거형인 거 우리 책에 나왔었죠? 그는 생각했지. The fly called his name. 콜은 부르다잖아요. 그래서 그 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대. 그 파리는 그냥 버즈라고 했을 뿐인데 이름이 버즈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첫 문장의 a fly였던 것이 두 번째 문장의 the fly로 바뀌었다. 첫 등장일 때는 부정관사 쓰잖아요. 그래서 a와 the의 차이점을 또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He named. 이때 named는 뭐뭐라는 이름애가 아니라 동사 자리예요. 그는 이름 지었어. The fly. 그 파리를 뭐라고? fly guy라고. 그리고 he took. 그는 데려갔죠. 누구를? fly guy를.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는 데려갔어. fly guy를. 그 다음에 어떤 장소가 붙는 거죠. to the amazing pet show. 여기에 데려갔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상을 받았죠. Fly Guy won an award. win의 과거용 won 한번 또 사용을 해주시고요. 상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their friendship, 그들의 우정이 시작되었어. 두 번째 문장이 his 보이시죠? 마지막 문장에 their 보이시죠? 이렇게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형태도 한번 상기시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상기시켜 주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Fly Guy 1권을 우리가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꼭 읽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셨다면 댓글에다가 어땠는지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nice day.